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10강째일 것 같아요. 예, 오늘부터는 피처를 조금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피처도 이제 주제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피처의 명령어 종류 및 활용 방법을 알아보자. 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취지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일단 피처 명령어, 예. 스케치 쪽이랑 얘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똑같고, 그리고 여기는 다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룹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룹화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표기를 했고요. 돌출, 회전, 스윕, 그리고 로프트, 바운더리, 요거는 돌출 컷, 그리고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하면서 하나하나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케치는 어느 정도 비슷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돌리거나 돌출이다 보니까 스케치는 어느 정도 2D상이니까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는 이제 설계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설계 의도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항상 만드실 때 좀 고민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돌출이랑 돌출 컷이에요. 그래서 돌출이랑 돌출 컷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더하거나 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같은 명령어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명령어에 대한 이제 기능이라든지 그런 이제 설명도 어떻게 비슷해서 그냥 두 개를 묶었어요. 그래서 시작 보시면은 이 시작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돌출을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스케치 한 부분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케치, 평면이 아닌 다른 면을 선택해서 그쪽부터 이제 돌출을 하겠다라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오프셋을 내가 거리를 얼만큼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어느 꼭지점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이런 의미고요. 방향 1, 2는 뭐냐면 일단은 방향 얘기하시는 말씀 듣자마자 딱 감이 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방향은 뭐냐면 이제 돌출하는 면을 한 방향만 하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중간 평면이라고 해서 또 동일하게 할 수도 있고 위로 몇 cm 더 올리고 아래로는 1cm 조금 내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들을 지정할 수가 있고 얇은 피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에는 이제 내부 프로파일 영역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역이 중요하긴 하나, 가끔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근데 사각형을 만드는데 이제 사각 파이프 같은 걸 만든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려 그러면 사각형을 그리고 또 돌출컷을 사용해서 네모나게 해갖고 또 그거를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얇은 피처는 한 번에 사각형을 그려서 그 선을 프로파일로 인식하는 거예요. 선을 프로파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돌출컷을 할 필요 없이 돌출 한 번으로 이제 중공으로 이제 중공이라 그래야 되죠? 예. 중공축이 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얇은 피처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택 프로파일은 이제 앞전에 보여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선택을 하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피처, 구멍 가공 마법사, 고급 구멍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지금, 제가 하려는 게, 고급 구멍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구멍 가공 마법사를 통해서 이제 구멍 가공 마법을 구멍 가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고급 구멍 같은 경우는 뭐냐면 2017부터 생긴 신기능인데 이제 금형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다단 구멍이라 그러죠. 이제 단이 좀 많은 구멍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 한 번 또 뚫고 한 번 더 작업하고 또 작업하고 뭐 이런 피처 히스토리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멍 가공들인데, 그거를 이제 다단 구멍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빠르게 그 여러 개의 다단 구멍을 만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산은 뭐냐면 이제 그 만든 구멍에 대해서 구멍 가공 마법사를 통해서 생성된 그 구멍에 나사산을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사산도 오늘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저렇게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리고 필렛도 아마 참 조금 살짝 배울 거예요. 근데 필렛에 대해서는 일단은 강의를 하면서 설명할게요. 왜냐면 뒤에 가면 필렛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렛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PPT는 종료하고, 자, 그럼 이제 세문서에 들어가시면 일단 모델을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네요. 어떤 파트를 먼저 만들 건지. 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브라켓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단은 그냥 그 솔리드웍스 도면을 사용해 가지고 JPG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한번 해봤어요. 좀 빠진 치수도 몇 개 있는데 그냥 일단은 기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보면 지금 잠깐 제가 죄송합니다. 진동이어가지고 일단은 파트를 먼저 봤고요. 요렇게 생긴 브라켓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이시니까 저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냥 저 따라하지 않고 다르게 뭐 이 동영상을 보고 다르게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작업평면을 딱 킬게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양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손을 사용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감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조금 보면서 가끔 답답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이크가 갑자기 말소리가 작아지거나 멀어지는 느낌이 들면 키보드를 만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PPT를 다시 한번 볼까요? 모델 형상을 봤을 때 요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정면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따지느냐고 하면은 어느 평면에서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형상이 이제 투상되는 면이 이게 정면이 뭐 이렇게 측면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정면으로 삼고 싶으니까 저는 이쪽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를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 아래 이 사각형을 돌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프론트 정면을 잡고 여기다가 스케치를 할게요. 스케치를 하는데 제가 있는 교재가 하나 있어요. 이거 솔리드웍스 교재인데 여기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네요. 그러면 일단은 교재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정확할 수가 있으니까 교재를 따라갈게요. 여기는 탑에다가 그 부분을 올렸어요. 그래서 탑 플랜을 잡으시고 이제 스케치를 진행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탑 플랜 잡고 했으니까 플랜 좀 끌게요. 좀 지저분해 보였고 플랜을 끄고, 자 이제 여기다 스케치를 합니다. 그 대신에 스케치를 요거 1번 2번 클릭하는 거 요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여기다가 치수를 줄게요. 40 125 주고요. 다음 돌출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두께는 얼마냐면 두께가 10mm예요. 10mm 확인. 그리고 요거는 한 번 더 알려드려야 되는데, 혹시나 밀리미터 단위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쪽 아래에 사용자 정의란 것이 있어요. 여기서 문서 단위를 편집하실 수도 있고 기본 단위가 있어요. 밀리미터, 그램, 그 초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이제 인치나 제가 요건 단위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게 파운드라 그러나요?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한 단위를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 부분 단위 틀리시면 저 부분 설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 면을 잡아서 제가 그 작업평면 이외에 모델을 만들고 모델 면을 잡아도 된다고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크를 하나 자동 구석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하나 긋고요. 이렇게 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를 마감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안 그러면 얇은 피처가 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또 내부 영역이 됐다고 음영 처리가 됐어요. 이거는 2017에만 있는 기능이란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016부터는 음영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2017 이전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요거는 20알입니다. 20알. 그리고 요거 높이는 35네요. 요거 높이는 35. 이렇게 하면 완전 구속이 됐죠? 이렇게 해서 돌출을 합니다. 반대편으로 돌출을 할게요. 두께는 얼마일까요? 두께를 한번 보면은 두께도 10mm네요. 10mm 됐어요. 그럼 어느 정도 기본적인 큰 이제 제가 원래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저는 왁구가 편해서 이런 큰 왁구가 만들어서 제가 현장에서 조금 일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틀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왁구가 완성이 됐는데 왁구 원래 일본 말인데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중간쯤 잡혔네요. 이거 사각형 그리시는 거예요. 사각형 그리셔가지고 아이고 제가 또 성급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면 원래 들어가지는데 안 들어가지네요. 그러면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서 진행 치수 누르고 이 선 클릭하셔서 여기 3 캐드는 끝에 집어야 되는데 이게 캐드가 아니니까 그냥 선만 집어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정의가 안 됐어요. 아랫게. 그러면 여기로 여기 가져가 가지고 원래 지금 자동 구속이 들어가면 좋은데 자동 구속이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컨트롤 눌러갖고 동일선상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폭으로는 늘어나는데 이 높이는 이제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는 교육을 위해서 잠깐 이제 폭은 남겨놓을게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돌출 컷을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돌출 컷. 자, 피처에 가셔서 여기 돌출 컷. 돌출 컷도 명령은 똑같죠? 그래서 이제 관통으로 양면 관통하면 양쪽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양쪽 관통.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두 개가 생기죠? 관통.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금 방향 2가 켜져 있는데 요거 끌게요. 방향 2 끄고 여기 보시면은 잠깐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여기 아래 눈금이 생겨요. 근데 이 눈금 보시면 지금 눈금이 보이시나요?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요렇게 해서 그 눈금자에다 갖다 대면은 그쪽 치수에 딱 맞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눈금자 기능도 있다. 그래서 요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안 되는데 이렇게 눈금자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저희는 지금 관통으로 할 거니까 이런 것도 다 설명할 겁니다. 아래 거. 그래서 일단 관통으로 하시고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컨트롤 7 누르세요. 컨트롤 7 등각 보기.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은 요것도 한번 설명드렸나 모르겠는데 요거 하면은 이거 누르면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뷰 선택기가 엄청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걸 꺼놓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끄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원래 요것도 한번 더 설명을 드려야 돼요.
요거는 또 하면서 차차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 평면에다가 이제 구멍 가공 마법사 요걸 할 거예요. 여기 아래 내리시면 이제 고급 구멍 뭐 나사산 있는데 이 고급 구멍도 2017의 신기능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구멍 가공 마법사 하셔서 여기 제가 표시를 안 해놨는데 거기 뭐냐면 카운트 보어인데 규격은 이 표준은 어디냐면 인치 안시인데 안시 메트릭 그리고 육각 볼트 나사산 여유값은 얼마인가요? 나사산 여유값은 유형은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요거는 그냥 디폴트로 둘게요. 지금 여기 나사산 요걸로 돼 있어서 그런데 카운트 보호니까 요걸로 해야지 이렇게 되네요. 요걸로 해서 육각 볼트 네 여기 구멍으로 제가 해놔가지고 착각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치수는 M8 그리고 맞춤은 보통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블라인드 형태는 관통으로 놓으실게요. 그리고 요것도 아마 요것도 설명할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콘 보시면은 참 이제 이게 어떤 옵션이다라는 의미를 참 잘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뭐 따로 굳이 설명 안 해도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끄는 게 아니라 위치 가셔가지고 이제 평면을 잡으세요. 근데 이제 이 평면을 잡으실 때 좀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면을 자꾸 찍고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위치를 따로 잡아줘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갖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찍어 놓고 이제 ESC 누르셔야 돼요. ESC 눌러서 이제 안 그러면 이제 막 여러 개의 구멍이 막 계속 톡톡톡톡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의미가 뭐냐면 다시 한번 들어가면 나 세팅은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통 그 다음에 위치 한 다음에 면을 잡았어요. 면을 잡으면 이제 ESC를 안 누르면 이제 또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설정하게 되는데 요 ESC를 빠져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위에 원을 잡으신 다음에 동심을 잡으세요. 그럼 이제 가운데로 딱 들어갑니다. 이 원의 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속 조건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주속 조건 잡으면 벌써 깔끔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뭐 여기 스케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회전 컷으로 작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다가 필렛을 줄게요. 필렛을 주는데 필렛 유형도 엄청 많아요. 뭐 면필렛, 뭐 둥근 필렛이라든지 이거 면필렛이라든지 이게 유동 크기 필렛이라든지 이제 뭐 부동 필렛이라든지 근데 많은데 이 필렛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부동 필렛으로 하고요. 치수는 이제 8을 주겠습니다. 8을 줄게요. 8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를 잡아야 되는데 모서리가 선택이 안 되네요. 지금 조금 제가 이제 동영상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었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잡히네요. 면을 잡으시면 그 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필렛 옵션 이건 아니고요. 필렛 항목 여기서 원래는 이 면을 잡으면 이 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요걸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롤백바 아시죠? 이제 전 기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을 하고 이렇게 면을 하면 그 면에 해당한 부분 그 엣지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모서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요 개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필렛 그리고 이제 모서리를 선택을 해줄게요. 각 모서리를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부분에 여기 안에 엣지를 잡습니다. 살을 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살을 더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없는 부분은 더해주고 있는 부분은 깎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필렛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컨트롤 7. 자, 그리고 나서 뭐 여기에 저거를 설명하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까? 요거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에 대해서 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팔 옵션을 주시고, 자, 필렛은 들어갔고, 그 다음에 3에 되는 필렛을 또 줄게요. 필렛 여기 3 여기 주고, 요거 여기 모서리 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탄젠트 파급이라 그래갖고 원호에 대하여 연결되어 있는 필렛이 이제 동일하게 이제 필렛이 먹여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지금 여기만 필렛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냐면 저기는 살이 남아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형태는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파급을 항상 원호 할 때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분 미리 보기, 뭐 전체 미리 보기 있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 안함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택도구 모음 표시? 요건 모르겠네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치수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 그래서 이렇게 주시고, 일단은 확인을 주실게요. 확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걸 남겨놨잖아요.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작업하고 나서 내가 여기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이러면 여기서 스케치 편집을 들어가시면 전에 있던 건 비활성화 되면서 이 스케치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랑 여기 모서리선이랑 동일선상 그리고 여기도 동일선상. 제가 왼쪽으로 그 아래 시작 단추들을 빼놔가지고 저기 자꾸 거슬리게 나오는데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필렛을 하나 더 줄게요. 필렛을 주는데 여기다가 여기 모서리 잡으시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클릭하셔갖고 탄젠트 파급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장선들은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한번 빼볼까요? 여기선을 빼면 어떻게 되나? 여기선을 빼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필렛은 순서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긴 받아요. 그래서 어떤 걸 먼저 체크를 하고 어떤 거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필렛 모양이 좀 바뀌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렛의 순서에 따라 필렛 모양이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제 그리고 휠 2번 클릭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확대되어 있으면 2번 클릭하면 전체 모델 보기로 됩니다.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컨트롤 7 눌러서 등각 보기 하고 그 다음에 롤백을 할게요. 롤백을 한 번 더. 이거 자주 해보시라고 지금 예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자, 롤백을 하면은 지금 요것도 하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다가 하지 말고 여기다가 피처 편집을 해서 이게 히스토리를 좀 깔끔히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 번에 넣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게 되나 모르겠네. 지금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리면 이게 못따기로 전체가 되나? 이제 2017 신기능인데 예전에는 안 됐어요. 예전에는 필렛 다 죽이고 못따기를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필렛에서 못따기에서 필렛 자유자재로 이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꾸 나오네요. 그래서 못따기 유형으로 바뀌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롤백을 잠깐 하겠습니다. 롤백을 이렇게 해가지고 필렛이 없는 형상으로 왔어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7이 아니라 컨트롤 8 컨트롤 8 해갖고 선택한 면 보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멍 가공 마법사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구멍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얼마냐면은 크기가 드릴 크기로 할게요. 드릴 크기로 하시고 이러면 파이로 나오죠. 그리고 7파이, 그리고 마침 조건은 관통. 네, 맞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해서 위치로 넘어가요. 제가 아까 전에 유형에서 그냥 확인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위치 정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찍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ESC를 빠져나오신 다음에 이제 가볍게 치수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두 개가 선택되어 있어서 그런데 요거를 치수를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정렬을 해야 되니까 얘 두 개를 잡아서 수평, 그러면 점끼리 이제 수평한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10. 그럼 10이면 지금 아래 위 양쪽의 좌우에 있는 게 동일하게 맞춰지는 거 볼 수 있고요. 15.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15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시고 컨트롤 8에서 컨트롤 7 눌러서 등각 보기를 하시고 롤백 바를 다시 아래로 내려주시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도면에 있는 형상이 만들어졌어요. 간단하죠? 따라해 보시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표현을 한번 요번에는 그냥 이제 상하 관계에 상관없이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뭐 여기서 이제 재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표면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 거니까 재질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색상을 여기서 해도 되고 뭐 텍스처라는 것도 있고 어떤 걸 넣어볼까요? 페인트로 해가지고 차 페인트에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져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선택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던지면 이제 어느 걸 선택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면에 할 거냐, 이 그 파트에 대한 것만 할 거냐, 아니면 바디 전체에다 넣을 거냐. 이 바디라는 개념은 멀티바디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에다 다 넣겠다.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 요번 강의는 뭐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이제 도면도 함께 진행하면 좋은데 저는 카타고리를 일부러 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거 나눴기 때문에 도면은 진행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필렛으로 조금 이제 계속 필렛 기능만 배우도록 필렛이 아니라 피처죠. 피처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뭐 따라 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은 제가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 개인 개인 메일이 아니라 회사 메일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이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기능 있냐, 아니면, 요렇게 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되냐, 뭐, 아니면 요런 것들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제 메일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